볼커의 SD 강좌. 저는 거대 서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삼국지를 미친 듯이 읽었고요. 은하용 전설 같은 거 달달 외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시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드라마를 소홀히 해서는 재미가 없다라는 것도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로만 보면 저는 건담이란 시리즈가 그 거시서사가 흘러가는 배경 안에서 인간 드라마를 잘 그려내는 것이 건담이란 작품이 가졌던 본질적인 재미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대 서사에 휩쓸려 가서도 안 되고 미시사에 휩쓸려 가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작품의 되게 재미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담은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로 대변되는 이른바 스페이스 오페라 계열의 작품들, 그러니까 미국의 SF 작품들을 모티브로 해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빌 슈츠란 이름도 결과적으로 로봇가 돼서 커졌지만 원래는 사람이 입는 슈츠로서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걸 것이고 그래야 됐던 거죠. 거시사와 미시사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시사에 의해 미시사에게 불행이 오거나 미시사 때문에 거시사적인 큰 결정이 말도 안 되게 결정이 되던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많은 예를 알고 있죠. 미국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엄청나게 거시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리학이라던가 네고시에이션에서 항상 예로 들 정도로 그냥 한 생각 없는 의원의 생떼를 받아준 것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실은 멀지 않다. 라는 걸 우리는 되게 경험하고 특히 한국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건담은 그거를 눈치챈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그 안에 있었던 매력이고, 특히 우주세기라고 하는 이 기존의 세계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컨대 0080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포켓 속의 전쟁 같은 걸 보면 그거야말로 미시사와 거시사가 완전히 크로스오버하는 작품이죠. 0080 같은 경우에서는 알프레도가 겪는 매우 미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냥 어떤 중립 콜로니에 살던 아이에게 어느 날 되게 동경할 만한 형이 생겼고, 그리고 옆집에 옛날부터 알던 누나가 돌아와서 너무 반가운데 그 누나랑 형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같이 항상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아주 미시적인, 진짜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건에다가 굉장히 거시서사가 있죠. 전쟁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0080은 우주세기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기동전사 건담을 포함해서. 물론 우주세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 핵 막 쓰지만 1년 전쟁 안에서 얘기할 때 0083에서조차 GP02 핵 바주카가 그렇게 위험하게 언급이 되는 그 핵을 치배급에 싣고 그 콜로니를 폭파시키려 한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배후에 깔려 있어요. 심지어 그 사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도 알고 보면 그럴 필요 없었던 아주 흐지부지된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건담 팬들이 시드나 C대 혹은 에이지 철야를 공격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죠. 특히 C대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C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드의 성공에 의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있고,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타 건담을 다시 보시면 제타 건담은 토미노가 굉장히 전작의 캐릭터들을 잘 활용합니다.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영웅인데 갇혀있는 아모르레이를 보여주고요.
박물관 관장이지만 여전히 나는 현실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내고 싶어하는 하야토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위치를 알 수 없는 세일러마스 나오지만 기자가 된 카이시덴을 통해서 지금까지 1년 전쟁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일, 자기들이 해온 일 때문에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도 물론 문제겠죠. 건담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엔터테인먼트성의 핵심은 결국 액션이죠. 기본적으로 로봇가 멋있고 액션을 잘하면 그걸로 먹히죠. 그래서 시드까지는 그래도 거시서사가 있었어요. 저는 부함장이었던 나탈리가 당연히 지구 연방군에 남아서 블루 코스모스와 함께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 도미니온과 함께 자침을 선택하는 그 과정조차도 매우 납득이 갔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살아있다고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납득이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건 캐릭터 자체의 설정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이 캐릭터의 행동 논리가 충돌하든 어울리든 이해가 될 때 그 캐릭터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키라 야마토는 이 시대적 한계를 벗어난 캐릭터예요. 초월자가 됩니다. 그 초월자를 주인공으로 둔 작품에서는 초월자가 아니었다가 초월자가 되는 과정까지를 그냥 내가 강해지는, 말하자면 레벨업하는 과정으로서 즐길 수가 있어요. 시드의 최소한의 방점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C대로 넘어가면 없어지죠. 우리는 신을 또다시 슈퍼 코디네이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키라 야마토가 이미 초월자이자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문제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더불어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더불어 극장판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초월자가 된 자가 나타나면 그와 동급인 존재가 똑같은 위상과 권한을 갖게 해서는 이야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야기로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웃긴 건 굉장히 강한 두 명의 초월자가 있어. 그러면 되는데 그럼 둘 중 누가 강한데? 혹은 그 둘은 각자 안 건드린데 그냥 화합해서 같이 하하호호 잘 지낸데? 라는 걸 납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납득하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초월자는 한 명만 존재하든가 절대적 존재로서 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는 일단 주인공이 안티 히어로로서 설정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티 히어로였냐면 주인공 C는 키라 야마토와 아스란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타와 비슷한 방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주인공들이 이루어 놓은 일이 누군가에겐 큰 피해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엔드게임의 시작 부분 같은 거죠. 우리는 소코비아에서 울트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때 소코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 희생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고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은 제모남작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은 그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은 이미 자신의 개인사가 너무 강합니다. 복수라던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상황 원리가 매우 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시대는 대부분의 캐릭터의 움직이는 동기가 다 복수예요. 듀렌달도 그렇고요. 나탈이 아니라 걔는 또 누구냐? 그 미네르바 함장 이름은 뭐였죠? 걔 또 까먹었네. 걔는 그냥 처음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멋진 여함장인 것처럼, 마치 기존에 나왔던 마리오 라미아스나 나탈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인 것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가면 그냥 사랑도 잃고 님도 잃고 다 잃었어요. 뭐 이런 캐릭터가 되죠. 그렇게 주변 캐릭터들이 별거 없이 하나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로서의 재미도 훅 떨어지는 거죠.
캐릭터빨로 밀어붙이기에도 초반에는 신캐릭터들이 나오고 무슨 라크스크라인의 짝퉁인 미아 같은 캐릭터가 나오고 재미있죠. 재밌게 미아 맞나?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전작 시드를 즐겼던 사람들이 볼 때 시드에서 미처 그리지 않았던 이후의 어두운 면들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죠.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사실은 거대한 정부나 어떤 행사 뒤에 있었던 어두운 일이라는 건 겉보기에는 거시서사 같아 보이지만 미시서사입니다. 음모론의 계열이잖아요. 음모론이라던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에필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거대 서사가 안 돼요. 거대 서사가 되려면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되고 집단이 있어야 되고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담 계열 외전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지원 공국보다 강력하거나 원작보다 강력한 어떤 적세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작하고 꼬여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흥미진진한데 나중에 가면 허탈해지죠. 사실 요거와 같은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더불어이기 초반부가 그래요. 더불어이기 초반부가 시드 데스티니와 구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방향성이란 측면에서. 더불어이기 초반에 나왔을 때 욕 엄청 못했거든요. 엄청 먹었거든요. 왜? 1기에서 어쨌든 주인공이 알바토레를 잡았어요. 우리의 나이트 건담을 잡고 스페리얼 드래곤을 잡고 세상에 어쨌든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고 지구 통합까지 이룹니다. 솔레스탈 비행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 그 조직이 타락해 있고 뭐한 것들. 나는 이 모든 거의 그 원흉이라고 생각한 알레한드로 코너를 죽였는데 실은 그 뒤에 진짜 적인 후루야 토우루시가 있었어. 말한다. 하여간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있어서 그 얘기를 풀다 보니까 특히 초반에 그거를 소레스탈 비잉 2기가 아니라 아직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엑시아 조종사 세체어 FCA라던가 거기서 그래서 더불어 2기도 본격적으로 멤버들이 모이고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대 서사 즉 이제 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더불어 2기는 평이 확 좋아집니다. 더불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으니까 돌아와서 그런 의미에서 비평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 뒤에 세계,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거는 시드에서부터 이어진 문제인데요. 세계관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놨어요. 코디네이터와 지구 인류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잘 짜놓질 않았어요. 그나마 시드는 건담을 패러디하면서 어느 정도 끌고 왔지만 시대에 가서는 도대체 제타도 한 소끔, 모도 한 소끔 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캐릭터 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일단 최강으로 올라간 뒤에 키라는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나중에 되살릴 거니까 키라는 최강인 채로 둬도 되고 아스란도 사실상 준 최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아스란은 초반에 굴리죠. 엄청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 전작의 팬들의 애정도 생기지 않고 그 뒤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가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고 나면 뭡니까? 아, 키라보살 짱짱맨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대는 너무 배경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그리고 캐릭터를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평범한 후속작이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시드에서 키라와 아스란이 그렇게까지 슈퍼 코디네이터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그냥 같은 애들로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 말한 대로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그 얘기를 한 거 시드가 이지스와 스트라이크가 자폭하는 데서 시드가 끝나고 그 뒤에 프리덤 나오고 하는 얘기에 신이라는 애까지 추가해서 데스티니 건담과 프리덤 건담과 저스티스 건담이 이렇게 도는 이야기로 만약 연결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새 캐릭터가 다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 아직 성장기니까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브는 박살이 났어야 되죠. 오브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시드 1기 끝에서 오브는 작살이 났어야 돼요. 그래서
작살이란 오부 출신인 신이 어쩔 수 없이 자프트를 가고, 근데 사실은 얘네가 살아있었던가 어떻게든 살아남은 잔당들이 돌아다니다가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상을 얘가 비웃으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다가 현실을 알고 뭐 이렇게 됐다면 이라는 망상도 해볼 정도로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쉽게 말해서 지원 공국이 망하고 나면 일어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자프트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복수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가 막장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거대 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에서 얘기할 큰 이야기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대충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